임실군이 현재 정화 중인 오염 토양에 대한 중금속 함유량 추가 검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북도와 광주광역시, 주민 등 4자 간 협의체를 통해 공동 대응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정읍 방문의 해인데요. 표지판은 지워져 있고 버스 정류장 옆에는 쓰레기가 쌓여져 있는 등 손님 맞이에 미흡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창군 공무원 노동조합이 최근 발생한 민원인의 공무원 폭행 사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고창군이 공직자들의 희생을 당연시하며 부당한 민원과 폭언, 폭행 속에서도 인내와 복종을 강요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제 씨가 부정을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내린 가운데 이를 두고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비난이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임실 지역에 최근 입주한 오염 토양 정화 업체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는 보도해드렸는데요. 임실군이 현재 정화 중인 오염 토양에 대한 중금속 함유량 추가 검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북도와 광주광역시, 주민 등 4자 간 협의체를 통해 공동 대응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실 지역에 입주한 오염 토양 정화업체가 반입한 토양에 대한 정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북도와 임실군은 최근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들로 구성된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반입된 토양 시료를 채취했습니다. 전북도는 성분 분석을 통해 허가받은 성분 이외의 중금속이 검출되면 행정처분할 방침입니다. 현재까지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사 결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분 분석은 됐다고 보는데 우리 군 입장에서는 토양오염 분석에 대한 보완이나 추가 검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실군은 반입된 오염 토양에 대한 추가 검사와 함께 주민들의 우려를 없애기 위한 장기적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군은 행정기관과 주민 등 4자 간 협의체를 통해 공동 대응안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임실군, 전라북도, 광주광역시, 그다음 민간 반투의 위원 4자 간에 지금 협상이 이제 막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협상 진행되는 과정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우리가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협상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흙이 반입된다거나 다리 철거 문제도 협상 진행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광주지방법원은 임실군이 광주광역시에 제기한 토양 정화업 변경 등록 처분 효력 집행정지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임실군은 기각과는 별개로 등록 취소 소송에 집중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해당 업체는 수질오염 예방시설을 보완해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 4자 간 협상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가볍지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정읍 방문의 해로 많은 사람들이 정읍을 찾을 예정인데요. 정읍으로 들어오는 주요 도로의 관리 상태가 부족하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출동입니다. 정읍 태인 톨게이트 앞 인근입니다. 마을을 알려주는 간판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색이 바랐습니다. 도로에는 쓰레기가 널려 있고 정읍으로 오는 1번 국도의 관리는 부족해 보입니다. 황토현 전적지 길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붉은색 플라스틱 재질의 라바콘이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횡단 보도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표지판은 덩굴에 덮여 있고 버스 정류장 옆에는 쓰레기가 쌓여 있습니다. 손님들이 보고 우리 이거 참 이거 정읍 그러면서 이렇게 좀 그러더라고. 나는 우리도 사실은 운영으로 다니지만 무식결에 다녔는데 손님이 그런 소리 하던데 제가 그 소리를 한번 듣고 나니까 관심 있게 더 쳐다봐지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유별나게 좀 정읍 도로 정비가 안 돼 있어. 정읍으로 들어오는 또 다른 길목인 정읍 톨게이트 앞 사거리입니다. 톨게이트에 나와 좌회전하려는 차들이 덜컹거립니다. 어떤 차는 크게,
다른 차는 굉장히 좁게 회전합니다. 사거리 도로가 굉장히 울퉁불퉁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 표지판은 방향이 40도 정도 반대쪽으로 틀어져 있습니다. 반대편 길 안내 표지판은 어딘가에 긁힌 듯 상처만 남아 있습니다. 또 시내에 있는 한 표지판은 영문 글씨가 지워져 알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작은 차들은 그냥 이렇게 타고 가요. 큰 차들은 어때? 타야 크니까 딱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아마 거기도 시내가 얘기하고 진짜 시끄러운 잠을 못 잤어요. 얼마나 진짜 뭐 컨테이너 박스 그런 거 싣고 갔다 막 나라라라 그러는 게 아니고 지금 해놓은 게 지금 조금 나은데. 정읍시는 전라북도와 협의해 국도와 지방도 등 방치된 적치물을 없애고 넝쿨도 제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이제 군도랑 이런 거는 이제 저희 팀에서 해서 이제 측면군도 제거하고 가을에랑 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도 저 도로관리 사업소도 해요, 매년 가을에. 근데 이제 한번 더 저희들이 얘기를 할게요. 관리부서에다가. 예. 정읍과 태인 톨게이트 인근 그리고 황토현 전적지 등 모두 외부에서 정읍으로 오려면 거쳐야 하는 길목입니다. 정읍 방문의 해는 시작됐지만 관광객들이 바라보는 정읍의 첫 느낌이 사소한 곳에서부터 실망감이 커질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김제시가 부정을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내린 가운데 이를 두고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비난의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김제시 지역민의 생각을 이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모악산에 사방댐을 건설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김제시청의 한 공무원이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이 공무원은 감봉 1개월이라는 처분을 받았는데요. 이미 한 차례 감사원의 다른 사항으로 적발받은 바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제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건 당연히 꼬치꼬치 저기 해갖고 좀 좋은 걸로 돌아가게 만들어야죠. 하여튼 모든 정치가 다 그냥 무조건 다 깨끗이 하자고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건 뭐랄까 부정이 있다면 엄벌에 쳐야지. 그래야 깨끗한 사회가 되고 또 우리 시민들 자체가 깨끗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고 청탁도 하지 말아야 하고 그런 사회가 돼야지. 가볍죠. 당연히 그래서는 안 되죠. 그리고 모악산이라는 곳이 자체가 아무리 도립공원이죠. 도립공원인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처사죠. 더 무거워야죠. 김제시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조사에서 전라북도 14시군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박준배 시장은 청렴도를 끌어올리겠다 공언했지만 잘못한 공무원에 대해 적절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으면서 언행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김제시의 청렴도를 올릴 수 있을지 직접 물어봤습니다.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 알려진 사람들이니까. 전부 말씀하신 거 전부 다 그렇게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투명성이 있게 자기 임무 수행을 잘 완수하면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 요새 텔레비 뉴스를 보면 모든 부정적인 것이 많이 나오잖아요. 또 하는 모든 애지만 일을 하는 그분들도 잘 마음을 다스려서 처세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이 방문해가지고 시민들이 시의 재정이라는 것인가 뭔가를 돌아가는 것을 알 수 있는 알 권리를 찾는 것이잖아요. 그건 서로 다 있어야 할 그런 것인데 뭐 누가 말을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다. 솜방망이 처벌로 시민들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김제시. 청렴도 향상은 신뢰 회복에서 시작한다는 말처럼 시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행정이 선행돼야 되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고창군 공무원 노동조합이 최근 발생한 민원인의 공무원 폭행 사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고창 공무원 노조는 3일 성명서를 통해 공직자라는 사명감과 신념 속에 희생하며 헌신했지만 고창군이 공직자들의 희생을 당연시하며 부당한 민원과 폭언, 폭행 속에서도 인내와 복종을 강요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모든 부당한 고질 악성 민원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악성 민원에 대해 고발 조치에 직원을 보호하고 정당한 업무 처리로 인해 발생한 민원에 대해 부당 업무 지시 등 강요행위 금지를 촉구했습니다. 설립자 일가와 교직원들이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학에 대해 전북교육청의 감사에 돌입했습니다. 전북도 교육청은 20억 원가량의 학교 예산을 부정한 수법으로 빼돌린 설립자 일가와 교직원 등 비리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리 의혹 대상은 설립자와 이사장 등 학교 법인 이사 8명과 행정실 직원 10명 등 2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학교 회계 예산을 부풀려 집행한 후 차익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읍시가 벚꽃축제를 7일까지 연장합니다. 정읍시는 꽃샘 추위로 예상보다 벚꽃의 개화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축제 일정을 4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말 문화공연과 먹거리 부스, 야간 경관 조명 등도 연장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읍시는 축제가 연장된 만큼 작은 음악회 무대를 설치해 프로그램을 추가 운영할 계획이며 농특산물 판매 부스와 자생차 페스티벌 등 행사도 연장 운영할 방침입니다. 정읍시의회 이남희 의원이 한부모 발언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6일 한국한부모연합사무실을 방문해 5분 자유발언의 진위를 설명하고 잘못된 표현에 대해 사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의원은 시의원으로서 가족 형태에 상관없이 모두가 독립적이고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법적, 사회적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장서기로 약속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구형받았습니다. 검찰은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을 고려해 무죄 판결을 파기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송 지사는 최후 변론에서 도지사로서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14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전북 택시 기본요금이 3,300원으로 500원가량 인상됩니다. 전북도는 최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택시 기본요금을 현행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거리는 137m에서 100원, 시간은 33초에 100원씩 올리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거리로는 148m, 시간의 경우 35초당 100원씩 오르고 있습니다. 인상된 요금안은 각 시군별 행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이나 늦어도 내달 초부터 적용됩니다. 정읍시 떡산업협회가 다음 달 공식 창립됩니다. 떡산업협회는 떡 관련 종사자들의 경험과 정보 교류를 통해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협회 창립 후 기술 지원과 역량 강화 교육, 산업화 지원과 공동 마케팅 등을 통해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정읍시는 떡산업협회를 통해 샘고울 떡 어울림 플랫폼과 연계한 지역 특화 산업 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안군의 부안 참뽕이 9년 연속 국가브랜드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번 국가브랜드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한 가운데 국내 산업과 지역, 문화를 대표하는 부문별 최고의 국가브랜드를 선정하는 상입니다. 부안군은 지난 2005년부터 양잠 산업을 기능성 고부가 가치 품목으로 선정하고 참뽕연구소와 가공연구센터, 참뽕 체험장 등을 조성해 관광산업과 연계해 농가의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부안 참뽕이 9년 연속으로 국가브랜드 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품질 부안뽕을 생산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린 농업인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제시가 오는 5일부터 열리는 김제 모악산 축제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현장 점검 내용으로는 각종 행사 관련 프로그램 운영 상황 점검과 다양한 편의시설 등을 점검하고
무대 시설물 등 제반 환경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이와 함께 축제장 주변 청결과 공중화장실과 이동화장실 청결 유지, 공중위생시설 101개 업소에 대한 위생 상태 확인을 통해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 제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12회를 맞는 김제 모악산 축제는 모악산 상생 평화의 길을 걷다라는 주제로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모악산 특별무대에서 펼쳐집니다. 정읍소방서가 한식인 주말을 맞아 산불 발생 특별 경계 근무를 진행합니다. 정읍소방서는 5일부터 전 직원이 화재 특별 경계 근무에 나서 화재와 안전사고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내장산에 등산목 안전지킴이를 배치해 산악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공원 순찰 활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 산불 예방 캠페인을 펼쳐 등산객들에게 화재 위험성을 홍보할 방침입니다. 부안군이 전북 투어 패스 1+1 판매 이벤트를 합니다. 이번 이벤트 판매는 오늘 6일 열리는 계암동 벚꽃축제장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 동안 진행합니다. 전북 투어 패스는 카드 한 장으로 24시간 동안 전라북도 지역 주요 관광지와 14개 시군 버스와 공영 주차장, 맛집과 숙박, 공연 등을 편리하고 저렴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부안군은 이와 함께 계암사 벚꽃축제장에서 스탬프 투어 프로그램도 마련해 스마트폰 GPS를 활용해 더욱더 재밌게 부안군 관광지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제시가 10회 용지농원 마을의 날과 연합망향제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안중춘 이북 5도위원회 환경복도지사와 김종애 국회의원과 박준배 김제시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화합과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뜻깊은 행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용지농원 초기 정착부터 현재까지의 경과보고와 망향제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어서 마을 화합잔치를 진행했습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오늘 제2의 고향 농원마을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실향민들의 아픔을 달래주고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하루빨리 통일이 돼 그리운 고향 땅을 밟을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꽃샘 추위가 누그러지고 기온이 쑥쑥 오르고 있습니다. 따스한 봄볕 아래 우리 지역 18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하늘도 파랗고 대기질도 깨끗해서 완연한 봄 날씨 만끽하기 참 좋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며 온화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단비가 내리며 건조함이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입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1.5m 사이로 물결이 다소 높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목요일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추위가 물러나겠습니다. 낮 동안 강원과 경북이 20도, 충북이 18도까지 올라가겠고요. 일교차가 커 아침 저녁으로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대체로 하늘은 맑겠고 공기질도 양호하겠습니다. 하지만 대기가 심각한 수준으로 건조합니다. 큰 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는 걸음 너에게 달콤한 상상 기분이 좋아 빨개지는 얼굴 너 몰래 지치고 힘든 날이면 입꼬리 살짝 올려봐 환하게 웃을 내일을 향해.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